기초부터 미학까지 소명 사진 캠프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사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진을 잘 찍으려면 또는 좋은 사진을 찍는 법, 사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입니다. 시각 예술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 요소를 빼어놓을 수가 없지요. 표지 사진은요, 잉카 마야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떻게 찍었을까요? 일단 구도적으로 보면 사선 구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앵글로 보면 하이 앵글에서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구도와 앵글에 대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안정되게 찍는 법, 또 안정된 구도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좀 색다른 모습으로 찍기 위해서는 또 엣지 있는 이미지의 구성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도는 바로 3분할에 의한 구도입니다. 3분할법, 황금 분할이라고도 하는데요. 피사체의 위치가 가로와 세로의 3등분 지점이 만나는 또한 그 지점에 매치되었을 때 안정된 모습 또는 보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을 때 가로선의 수평을 맞추는 것, 그 다음에 세로선의 수직을 맞추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로의 수평선과 세로의 수직선에 의한 구성이 가장 기본적인 구도이죠. 이것은 이제 사선 구도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선 구도에서 좀 중요한 것, 그리고 또 S자 구도 또는 지그재그 구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시작점을 모서리에서 시작한다는 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시작점을 모서리에서 시작하게 되면요, 면 분할에 있어서 균형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곳은 매양리의 푸니 사격장이라는 곳인데요, 무성한 풀들은 바로 푸니 사격장의 시간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갔을 때는 단장이 되기 이전에 방치된 푸니 사격장을 찍은 것이에요. 이 사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무런 인위적인 작용 없이 자라난 무성한 풀들과 거기에 놓여진 조형물이거든요. 이러한 잡초들의 시간들이 제게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잡초들의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풀들의 면적을 좀 더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구조물을 살짝 보여주는 형식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에는 여러 가지 구도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구성하는 디자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2분할선, 3분할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저 사선 구도에서도 나름의 3분할법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된 율동적인 구도도 있고요. 가로 3분할 구도, 세로 3분할 구도, 또 사선 3분할 구도, 그리고 가로, 세로를 모두 3분할 구도, 벽지 무늬의 이런 패턴 형식의 구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구도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2분할 구도인 거죠. 반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구도법을 나열을 했는데요. 작가가 사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디자인을 통해서 또는 사물이 차지하는 면적과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몇 번씩 강조하는데요, 바로 디자인입니다. 구도는 화면 안에 어떻게 면과 선을 디자인해내는가의 문제거든요. 구도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선 구도는 모서리에서 좀 시작하는 것이 안정돼 보인다는 것이고요. 3분할 구도는 가장 안정되고 보기 좋은 구도인데 때에 따라서는 좀 극단적인 분할을 사용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5대8 구도, 뭐 5대2 구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패턴식으로 찍는 거, 이거는 정말 디자인적인 요소인데요.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한번 사진을 볼게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여지나요? 저쪽 끝에 가운데에 피사체가 하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요, 풀들이 자란 끝에 살짝 빛이 가해져서 끝에만 빛이 든 모습입니다. 그 식물의 끝에 든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벽을 찍었는데요, 벽의 색감이 참 좋았어요. 아주 그 파란 색감을 어느 정도 면분할을 해본 것이고요.
예, 이건 출렁다리죠. 출렁다리인데 난간의 시작이 모서리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것은 하얀 벽에 늘어진 장미를 찍었는데요. 노출 오바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이 하얗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신비로운 벽이 되었죠. 예, 무선마을의 외나무 다리입니다. 그 외나무 다리를 S자형 구도로 담기보다는 그림자와 함께 곡선 구도로 하여 구성을 해보았고요. 이거는 고목인데요. 고사목인데요. 구루터기가 살짝 잘리고 나무가 휘어진 이 모습이 뒤에 까만 배경과 함께 빛이 든 바닥과 뒤에 까만 배경이 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사진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벽의 구성, 패턴에 의한 사진이죠. 이거는 이제 중심구도죠. 이건 평택호에서 찍었는데요. 평택호의 그 녹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녹조 라떼 같은 그 색감을 배경으로 초록색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어가는 물이죠. 녹조의 물과 살아있는 이 나무의 모습이 참 대조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 나무를 중심으로 사물을 놓은 중심 구도입니다. 네, 이 사진은요, 역시 쿠니 사격장에 있는 구조물을 찍었는데요. 그 구조물에 선이 있는데 이것도 나름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더라고요. 철사 구조물과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왕궁리 유적지의 고려 왕궁리 석탑인데요. 네, 당시에 하늘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이 좋다면 좀 더 하늘의 면적을 더 넓게 가져가는 거예요. 3분할 고도를 벗어나서. 여기에서는 저 해 지는 모습을 찍으려고 쫙 늘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찍어봤고요. 그 굴 속에 들어오는 빛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하나는 정직하게 전부 다 찍은 것이고, 이거는 한 면을 가로로 잘랐고 세로로 잘라서 찍은 사진이죠. 같은 사진이라도 구도를 어떻게 하느냐, 화면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구도에 있어서 앵글은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진의 앵글에 따라서 구도가 달라지는데요. 앵글이란 뭐냐면 바로 찍는 각도를 얘기합니다. 프레임 워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앵글에는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아이 레벨이 있는데요. 하이 앵글은 카메라 위치가 피사체보다 높게 있는 것이에요. 카메라 위치가 높은 것이고, 로우 앵글은 카메라 위치가 낮은 것이에요. 아이 레벨은 내 눈높이에 맞춘 것이죠. 그래서 하이앵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의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피사체는 아주 작아 보이면서 평면적인 형태의 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패턴 사진에 유리한 앵글이겠죠. 로우 앵글은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는 느낌의 사진이죠. 피사체가 커 보이게 돼요. 그래서 권위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건축 사진이나 나무 사진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이 레벨의 사진은 서로 마주보는 느낌이에요. 1대1 동등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가장 평범한 사진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때로는 되게 강렬한 사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되게 직설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사진에 따라서는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죠. 자, 이것은 다리 위에서 강 위에 떠있는 배를 찍은 것이에요. 네, 카누죠. 좀 어두웠기 때문에 까만 배경으로 있는 하얀 노아, 이 카누가 디자인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은 조형물을 찍었습니다. 조형물을 찍었는데 화천의 그 평화의 조형물을 디자인적으로 찍은 것이에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로우 앵글로 찍었고, 나름의 프레임 구성을 한 것이죠. 이것은 패턴쇼로 찍는 형태의 사진인 거죠. 아이 레벨에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찍은 사진인 거예요. 이 나무의 패턴과 색감, 그 다음에 자라나는 풀들의 모습을 같이 담은 것이고요. 이것은 무선마을의 외나무 다리에 이 옆에 빗겨다리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 빗겨다리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다리 위에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보고 찍은 사진이니까 역시 하이앵글의 사진이죠. 이것은 황순원 소나기 마을에 있는 옥상 정원인데요. 여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고요. 그 소나무가 지붕에 난 구멍을 뚫고 자라난 모습을 로우 앵글로 찍은 것입니다. 예, 이것은 선착장에 있는 구조물을 정각으로 찍은 사진이죠. 정각이라 하면 바로 아이 레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병산서원의 만대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산서원의 만대루를 정각으로 많이 찍지요. 아이레벨로 정면에서 많이 찍는데 전 측면에서 우리의 기와의 곡선을 한번 나타내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것도 카메라 위치를 좀 내려서 앉아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잡풀들이 자라난 모습의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고 현대 사진의 예술성을 보여준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진 작가를 한 명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